돼지 한 마리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땅에서 갑자기 멈춥니다. 전조는 없습니다. 코를 땅에 박고 주둥이로 미친 듯이 파기 시작합니다. 흥분했고 집요했고 다른 모든 걸 잊은 상태였습니다. 먹이를 찾을 때의 반응도 아니고 배고픈 반응도 아닙니다. 이 장면을 본다면 당신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농부도 당신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팠고 그 밑에서 나온 건 이상한 냄새의 검은 덩어리 하나, 트러플이었습니다. 맛있어 보이지도 않고 냄새는 낯설며 익히면 맛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버섯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주목한 건 맛이 아니었습니다. 반응이었습니다. 돼지는 이 버섯 앞에서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후 연구를 통해 트러플 향에 포함된 일부 성분이 돼지 수컷의 페로몬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암돼지에게 이 냄새는 음식이 아니라 번식과 관련된 신호로 인식됩니다. 돼지는 강하게 반응했고 인간은 이 버섯을 단순한 음식 이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트러플은 연회로 올라갑니다. 이미 충분히 먹었습니다. 이제 자리를 떠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얇게 저민 트러플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화가 이어지고 웃음이 늘어납니다. 술을 더 마신 것도 아닙니다. 트러플은 사람을 취하게 만들지도 환각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대신 후각을 통해 작용합니다. 후각은 다른 감각과 달리 이성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감정과 기억, 경계 반응을 담당하는 변연계로 바로 전달됩니다. 이 경로는 사람이 느끼는 경계심과 수줍음, 사회적 긴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트러플 향은 사람의 성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즐거운 상황에서 그 즐거움을 조금 더 오래 느끼고 싶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 자리를 지금 끝내야 할 이유를 잠시 잊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한다는 판단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뒤로 밀린 상태가 됩니다. 연회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늦게 뜨게 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이 버섯을 자기 손에 넣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에서는 트러플을 농작물처럼 다루려는 시도가 이어집니다. 나무를 심고 밭을 만들고 숲을 흉내냅니다. 키워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안정합니다. 트러플은 혼자 자라지 못합니다. 특정 나무의 뿌리와의 공생, 토양의 성질, 미생물의 균형, 겨울의 온도와 수분 조건까지 조건 하나만 어긋나도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트러플은 자기 주변에 다른 식물과 균류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나무는 서 있는데 그 아래는 텅 빈 원처럼 보입니다. 같은 밭, 같은 나무에서도 어떤 해엔 나오고 다음 해엔 사라집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환경을 유지하며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건 재배 실패가 아니라 통제 실패였습니다. 프랑스가 이 한계를 받아들이는 동안 이탈리아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키울 수 없다면 숨기자. 트러플은 밤에 캐지고 장소는 비밀이 됩니다. 시장 대신 경매로, 선물로, 권력의 테이블로 이동합니다. 이 순간부터 트러플은 맛이 아니라 가진 사람의 위치를 말해주는 상징이 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이 상징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유럽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먼저 중국 남서부입니다. 산이 있고 석회질 토양이 있으며 숲이 남아있는 곳, 숲에서 돼지가 파헤친 흔적을 보고 그들은 알아봅니다. 이건 트러플이다. 중국에서는 이 버섯을 사람이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향은 약했고 고온 조리 중심이 요리 문화와 맞지 않았습니다. 주로 돼지 먹이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이것도 트러플로 거래될 수 있었습니다. 트러플의 세계는 처음으로 가격에 의해 쪼개집니다. 다음은 호주입니다. 유럽의 겨울이 점점 따뜻해지자 생산은 줄어듭니다. 반면 호주는 서늘한 겨울과 안정된 강수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호주 농부들은 전통을 재현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분석하고 없는 것은 만들었습니다. 석회질 토양을 조성하고 참나무와 헤이즐넛을 심고 나무 뿌리에 트러플균을 접종합니다.
하지만 이건 재배의 성공은 아닙니다. 재배란 사람이 원할 때 원하는 양을 반복적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러플은 호주에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나옵니다. 다만 나올 가능성을 사람이 높여준 것뿐입니다. 그 결과 호주는 세계 주요 트러플 수출국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냄새는 한국으로 옵니다. 2000년대 초 호텔과 파인다이닝을 통해 처음 소개됩니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비누 같다, 향수 같다. 그래서 한국은 방식을 바꿉니다. 비싼 생트러플 대신 오일 상태로 아주 소량만 사용합니다. 달걀 3개, 약 150g을 풀어 무염버터 15g을 아주 약한 불에서 녹입니다. 반숙이 되면 불을 끄고 트러플 오일 약 0.5ml, 10방울 정도만 더합니다. 또는 스파게티 100g을 삶아 버터 30g과 면수 45ml, 파르메산 치즈 20g을 섞은 뒤 마지막에 트러플 오일 0.75ml, 15방울 정도를 더합니다. 트러플은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입니다. 한국 사회는 음식의 상징을 오래 붙들기보다 빠르게 재해석해왔습니다. 그래서 트러플은 지위를 증명하는 음식이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는 요소가 됩니다. 트러플은 몸을 바꾸는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먹는 방식을 바꿉니다. 강한 향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먹는 속도와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돼지가 멈췄던,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그 자리,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자라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트러플은 자라서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변을 비워서 자기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식탁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